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요, 오행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오행활용. 자, 오행활용은 이 방대한 자연에서 5가지 오행을 사주에서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예, 가령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그거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어떤 특정 오행이 많이 치우쳐져 있다면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바로 과유불급이라 하죠. 넘치는 건 모자란만 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오행 활용의 그 첫 번째로 오장육부와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장육부, 이 오행에 네, 목은 간, 화는 심장, 토는 비장, 그리고 금은 폐, 수는 신장 이랬습니다. 5가지죠. 그래서 오장이랬기 때문에 간이라고 해도 되지만 간장, 그리고 화는 심장, 토는 비장, 금은 폐장, 수는 신장 이렇게 얘기하셔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오장이 있고 또 육부, 육부는 또 이렇게 있어요. 목에는 담이라는 게 있고 화에는 소장이라는 게 있고 토에는 위장이라는 게 있고 금은 대장, 수는 방광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역시 5개인데 이 화에 보니까 삼초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6개, 육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에는 간이라고 했습니다. 간. 간은요, 우리말로는 애라고 합니다. 애. 그런 말들 많이 쓰시죠?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렇게 할 때 애가 이 간이라는 거죠. 이 간은요,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의 신체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해독작용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독작용. 우리 사람의 예를 들어 본다면 술이 되겠는데 이 술도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과음을 하게 되면 이 간에 무리가 가죠. 그래서 숙취라는 게 생기고 상당히 그 뒷날 피곤하게 됩니다. 이 간이 해독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간은 인간의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생. 목은 재생과 재활 기능이 있다고 했죠. 이 재생 기능이 뭐냐? 만약에 내가 내 간을 최대 70%치로 타인에게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을 하게 되면 나한테 남아있는 그 30%로도 나의 생명에 지장이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며 이 30%가 다시 커간다는 거죠. 자란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는 담이 있는데 이 담은 또 뭐 하는 앤가? 담은요, 우리말로 해서 쓸개라고도 합니다. 쓸개. 간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어서 간에서 분비된 이 쓸개즙을 저장을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쓸개즙으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지방질의 소화를 돕는 기능이다 했어요. 소화를 돕는 기능이다. 담즙, 쓸개즙 이런 겁니다. 어른들 하시는 말이 이 쓸개 빠진 놈아, 쓸개 빠진 놈아. 사람이 줏대가 없거나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을 낮춰서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가리키는 표현. 그래서 이 목에는 질병 쪽으로 보자면 신경계를 관장하고 있어요. 이 목이
목이 사주에 많다. 많다 하는 거는 내 사주에서 최대 4개 이상입니다. 4개 이상이 될 때 많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주에 목이 많다. 그러면 사람이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그래서 좀 까칠하죠. 사주에 목이 많다 이러신 분들 그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게 현대사회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하는 게 참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지만 내 사주에 그런 게 있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최대한 예방 방법은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했을 때는 묵혀두지 말고 그때 풀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겠어요. 목이 많으면 신경계를 관장하는데 예민해진다. 네, 예민해진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를 보니까요. 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장. 사람은 심장이라 하고 이 동물한테는 염통이라고 합니다. 염통. 우리 순대 먹을 때 그 염통. 그 염통 맞습니다. 심장은요.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인데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압출력을 생성해서 혈액순환을 원동력을 제공하는 장기라고 했어요. 심장에서 모이는 피를 펌프질로 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다 보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있는데 소장은 또 뭐냐? 소화가 된 음식물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이랬어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 그렇게 알아두시고 3초가 나왔는데요. 저도 이 3초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애매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3초는요. 장기라고 하기보다는 위치를 나누는 것에 가까워서 기능만이 존재한다 했어요. 기능만이. 이 3초에는 상초가 있고 중초가 있고 하초가 있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초라고 한다 하는데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을 한다 해서 순환계와 호흡계를 네, 호흡기를 가리키고 중초는 음식물 섭취와 영양을 흡수해서 소화하는 작용을 한다 해서 소화계를 가리킨다. 그리고 화초는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을 한다 해서 얘는 배설계를 가리킨다. 그래서 상중하로 나뉘죠. 요게 바로 3초다. 3초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 또 좋은 얘기가 나와서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이 3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상초는 따뜻한 양기를 돌리니 안개와 같고 그리고 중초는 오장을 영화롭게 하기에 거품 같고, 마지막 하초는 때에 맞게 대소변을 통해야 하기에 도랑과 같다. 네, 3초가 이렇게 기능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듯이 화는 형체가 없다 했어요. 없다 했기 때문에 이 정신계를 관장을 하는데 사주에 이 화가 많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질병을 수반한다. 자, 다음 토를 보니 비장이라 했어요. 비장. 다른 말로. 지라라고 해요. 지라. 발음을 좀 천천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혈액을 걸러주는 기능 및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만약에 이 비장이 없다. 이게 없으면요. 평생의 노동 능력 15%를 빼고 들어가기 때문에 15%를 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산재법상에 장애 8급을 받을 수가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비장이 없어도 사람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이게 없다면 평생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의 15%를 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딸리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직장을 나갔을 때 산재법상으로 장애 8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저도 오늘 비장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장이 없으면요. 청암 선생님께 이 장애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육부에는 위장이 있다. 위장은 다 아시죠? 식도를 통해서 들어온 음식물을 일시 저장했다가 위 운동과 위산, 위액을 내죠. 위액을 분비를 해서 음식을 잘게 부수어 가지고 소화시키는 주머니 모양의 소화기관이다 라고 했어요. 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는 소화기 계통에 관장을 한다. 소는 우리가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 몸 속의 장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피부가 될 수도 있다. 소가 많게 되면 소화기 계통 쪽에 문제가 올 수 있다. 또 피부 쪽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다. 이 피부 쪽으로는 피부염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아토피나 습진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다. 금에는 폐라고 했어요. 오장에는 폐가 있댔어요. 사람에게는 폐라고 하지만 이 동물로 넘어가게 돼 허파라고 하죠. 육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동물들이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한번 망가지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죠. 근래에 들어서는 계절을 따지지 않고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화재가 났을 때도 화염에 휩싸여서 사망을 하는 경우보다 이 폐로 유입되는 질식가스 있죠. 질식가스 때문에 사람이 기절을 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 피하지를 못하니까 그때 불길에 휩싸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화재 안전 교육할 때 보면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이 나면 반드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를 하라 하죠.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독가스 흡입은 정말 안 되겠죠. 그리고 육부에는 대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장 내용물에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를 해서 그 외에 나머지 찌꺼기는 저장을 했다가 반고체 상태로 배변으로 배설하는 기관이 됐어요. 대장은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한다. 소화시키고 남은 그 찌꺼기들 수분을 흡수해서 대장이 머금고 있다가 그 찌꺼기를 무른 상태, 반고체 상태로 배출을 시키는 게 대변이 되는데요. 만약에 장내 어떤 환경이나 다음 뭐 잘못 먹은 음식물로 인해서 탈이 났다 이럴 경우에는 대장에서 머금고 있던 수분을 반대로 토해내게 된다면 설사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주에 금기운이 많다. 그러면 이비인후와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비인후와 호흡기 계통에 폐암, 그다음에 대장성 증후군 이런 거 되겠죠. 다음에
수는요, 오장에는 신장이라고 했어요. 신장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신장은 강낭콩 모양으로 두 개가 있다 해서 다른 말로 콩팥이라고도 합니다. 콩팥. 이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혈압을 조절한대요. 혈압. 심장과 더불어서 인체에서 혈액이 가장 많이 흐르는 장기. 후에는 방광이라고 나와 있어요. 방광. 방광은 오줌보라고도 하죠. 동물에 있어서는 오줌보라고 한다. 방광은 이 신장에서 걸러낸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관이에요. 이 수는 질병적으로 보자 하면 이뇨계를 관장하고 있는데 사주에 수가 많으면 이뇨기 쪽으로 조심하셔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행의 활용 중에 첫 번째로 오장육부와 질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보고 들은 것만 가져 계시지 말고 내 사주를 한번 펼쳐보시고 내 사주에는 어떤 오행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가, 그래서 어디가 불편을 한가 보고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요. 이 오행으로서도 건강에 대한 약간의 근접하게 갈 수 있죠. 내 건강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요.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커피는 되도록이면 드시지 말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